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들을 한 번에 뚫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게 딱 5가지를 손에 잡히는 느낌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거래가 굴러가게 만드는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면 거래가 갑자기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묶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였지? 싶으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좋다가 아니라 숫자 한 방이면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2026년엔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숫자가 깔끔하죠. 금은 더 눈에 띕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260만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부동산도 예시로 잡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같은 돈인데 스케일이 바뀝니다. 이 정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등을 떠미는 느낌이죠. 더 무서운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는 정말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고 작은 돈으로 큰 금액을 운용하는 그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운용 규모가 5천만 원처럼 커집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이 있으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에겐 레버리지가 사실상 엔진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래소를 고르느냐입니다. 이걸 잘못 잡으면 실력 이전에 구조에서 이미 손해를 보는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이유가 3가지로 아주 노골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그림이 가능하니 사람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자주 치고 빠지는 단타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김에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 단타에선 흉기입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거래 한 번에 22만 원? 여기서 대부분 표정이 굳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내가 실력으로 벌어도 옆에서 수수료가 먼저 빨아먹는 구조가 되면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서 감으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가지로 보면 결론이 빨라집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05%, 비트겟은 0.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체급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직관적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급할 때 말이 안 통하면 거래는 멈춥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엔진 출력이 다르면 추월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입출금 동선이 편하면 거래 전 준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 링크랑 $100 이벤트 링크도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고정 댓글 한 번만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언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숏 포지션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롱은 언제가 유리하냐면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그 흐름에 올라타는 쪽이 확률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의 신뢰가 같이 붙는 느낌입니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몰린다 이 조합이 나오면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나오면 가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때는 롱이 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가 유리하냐면 하락 추세가 또렷할 때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이 숨을 내쉬는 방향이 아래쪽이라는 뜻이라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방향이 꺾이는 순간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사람은 없다. 이때 숏 쪽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방아쇠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을 아래로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선 보조지표를 무시하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많이 쓰는 신호가 RSI,
맥디,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셋만 익혀도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이 흔들림인지 진짜 방향 전환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 선택의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였을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뚜렷할 때 잡는 쪽이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감이 아니라 근거로 누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초보도 따라하는 거래 흐름, 커뮤니티에서 이슈였던 중학생 단타 방식, 수수료 최대 할인, AI 단타, 그리고 $100 이벤트로 첫 거래 시작하는 법까지 묶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신주서